늙어서 가장 큰 불행은 머물 집은 있는데 살아갈 지혜가 없는 것이다. 저는 72세 평생 교사로 살아온 은퇴자 이정호입니다. 은퇴 직후엔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듯 한숨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불편함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계단이 높은 현관은 넘어질까 늘 신경 쓰였고 어두운 화장실은 밤마다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선택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전원주택으로 갔고 또 다른 이는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집 근처에서 살겠다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 주거의 선택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방식을 정하는 일이란 걸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집이 단순히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집은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을까?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날, 혼자 넘어지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동년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교직 생활 40년을 함께한 동료 김 선생님은 집이 감옥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외출하기도 무섭고 집안에서도 불안하다는 거였죠. 다른 친구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새로운 과제라는 것을요. 젊을 때 꿈꾸던 집과 나이 들어 필요한 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 예쁜 집을 원했다면 이제는 안전한 집, 편리한 집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집, 도움이 필요할 때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은퇴 후 첫 2년 동안 저는 이런 고민들과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막막했고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들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생활의 철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노후의 집 선택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게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은퇴 후 2해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집은 익숙했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낯설게 느꼈습니다.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 발목을 삐끗한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을 때의 집이 내게 맞지 않는구나. 그 순간의 아찔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만약 혼자 집에서 쓰러졌다면 누가 나를 발견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교직 시절 함께한 한 친구는 지방 전원주택으로 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흙을 밟는 기쁨에 행복해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너무 좋다고 연신 자랑했죠. 하지만 몇 해 뒤 눈 때문에 고립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병원 가기도 어렵고 장 보러 나가기도 힘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들뜬 기분 대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편의점과 약국이 가까워서 만족했지만 층간소음과 이웃과의 단절이 고민이었습니다. 편리하긴 한데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 그는 아파트의 편리함은 인정했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자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했습니다.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서 서로 눈치를 보게 돼. 며느리와의 관계, 손자들의 교육 방침, 집안일 분담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다음 집은 어디여야 할까? 혼자 사는 것도 불안하고 자식들과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왠지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안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탁구를 치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함께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집에 틀어박혀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는 깨달음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듯 노인도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그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받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은퇴 후 2년이 지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 선택은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노후 주거의 길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전원주택은 자연과 가까웠지만 의료와 서비스가 멀었습니다. 아파트는 편리했지만 이웃과 단절될 위험이 컸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이는 따뜻한 가족 곁에 있었지만 사소한 갈등으로 마음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인은 프로그램과 안전성이 좋다고 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귀 기울이게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살면 생각보다 삶이 달라져. 친구 한 명은 자녀 대신 복지관을 가까이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무료 강좌에서 그림도 배우며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점심 식사와 상담 서비스가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이나 병원도 중요했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건 사람과 연결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어. 그의 말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복지관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걱정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생활체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오전에는 다양한 강좌들이 열렸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교실, 건강 강좌, 스마트폰 교육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의 맛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 그는 특히 식사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다는 거죠. 오후에는 건강 상담이나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었고, 때로는 문화 공연이나 나들이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차량 서비스도 해주고,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그는 복지관이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지원 센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집을 고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 선배는 오래 살던 집에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바닥,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기 싫어서 안전장치만 보강했지.
욕실에는 안전바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계단에는 LED 센서 등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침실에는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해 위급할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죠. 처음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요양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더라고. 그는 집 개조 비용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낯선 곳으로 옮기지 않고도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이웃들과도 정이 있잖아.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벽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와 연결망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집 자체의 크기나 화려함보다는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얼마나 외롭지 않은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핵심은 같았습니다.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연결감.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곳이라면 어디든 좋은 노후 주거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현명한 노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집을 고르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의료시설 가까운 곳을 찾는 이도 있었지만 똑똑한 이들은 오히려 생활 밀착 서비스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근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거점이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사는 김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 할머니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복지관을 향했습니다. 일찍 가야 좋은 자리에서 체조할 수 있어. 8시부터 시작되는 생활체조에 빠짐없이 참여하신다고 했습니다. 30분간의 체조가 끝나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돼. 오전 10시부터는 서예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글씨에 관심이 없었지만 복지관에서 우연히 시작한 서예가 이제는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작품도 만들고 전시회에도 참여해. 할머니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복지관 식당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살면 대충 때우기 쉬운데 여기서는 제대로 된 밥을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식사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병원 정보, 생활 팁, 가족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후에는 건강 상담을 받거나 때로는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몰랐던 복지 혜택도 알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김할머니는 복지관이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지원센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없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 누군가는 아침마다 복지관에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큰 위기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소속감을 느끼며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심을 얻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 주변의 연결망이라는 것을요. 살던 집을 개조한 분들의 지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노후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 욕실에 안전바를 달고 센서 등을 설치한 집. 처음에는 공사가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 가장 먼저 손본 곳은 욕실이었습니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바닥재를 교체하고 벽면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이니까.
현관에는 경사로를 설치해 계단 없이도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도와 계단에는 동작 감지 센서 등을 달아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했죠. 야간에 화장실 갈 때 불 켜려고 스위치 찾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거든. 침실에는 응급 호출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혈압이 높은 박 할아버지에게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버튼 하나면 119나 가족에게 즉시 연락이 가니까 안심돼. 주방도 노인 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설치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허리 굽히지 않고도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이런 개조 작업에 약 800만 원 정도가 들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는 비용 생각하면 이게 훨씬 경제적이야. 그 속에서 익숙한 공간에서 안전하게라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니까 단골 가게도 있고 오래된 이웃들도 있고 환경의 변화 없이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란 결국 소유가 아니라 나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도구라는 것을요. 크고 화려한 집보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집, 그리고 외롭지 않은 집이 진정한 노후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현명한 어르신들은 모두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더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고민 끝에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 지금 살던 동네에서 복지관이 가까운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친구들의 경험담을 듣고 직접 복지관도 둘러본 후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 집은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노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원룸형 구조로 동선이 짧고 간단했습니다. 현관에 턱이 없어 휠체어가 필요해져도 문제없이 출입할 수 있었죠. 욕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안전하게 씻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주방도 노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앉아서도 요리할 수 있는 높이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응급 호출 시스템이었습니다. 목걸이 형태의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관리센터로 연결되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 집 안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 넘어질 걱정을 줄였고 낯선 곳이 아닌 익숙한 이웃 사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저는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복지관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군요. 간단한 상담을 통해 제 상황과 관심사를 파악한 후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참여한 건 아침 생활체조였습니다. 30년 넘게 아침마다 혼자 라디오 체조를 했던 저에게 함께하는 체조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함께 외치는 구령 소리에 저절로 기운이 났습니다. 체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소소한 대화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덕에 외로움이 줄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고 미술 강좌에서 새로운 취미를 얻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렸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교사 생활할 때는 아이들 책만 읽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독서를 하네.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며
새로운 관점들을 배웠습니다. 미술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수채화 붓을 잡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나름 작품다운 그림도 그려 실력이 늘수록 성취감도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복지관 전시회에 제 작품도 출품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가족들이 와서 구경하고 칭찬해주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료 점심을 함께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제 삶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혼자 먹던 식사와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생활 정보도 얻고 때로는 고민 상담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좋은 병원 어디 있나요? 요즘 무릎이 아픈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법률 상담이나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몰랐던 정보들을 여기서 많이 알게 돼 복지 혜택이나 건강관리법, 생활 팁 등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집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들은 복지관에서 얻는 즐거움과 보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필요한 건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함께 웃고 배울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가 복지관 가까운 집이라는 사실을 저는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설렘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까? 복지관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가끔은 예전 집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움보다는 지금의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내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였고 내 마음을 연결해주는 복지관과 이웃의 다리였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저는 많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의 초가집, 청년 시절 서울의 작은 원룸, 결혼 후 가족과 함께한 아파트, 그리고 지금의 이 작은 집까지. 각각의 집은 그 시기에 저에게 꼭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초가집은 자연과 함께 뛰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 청년 시절의 원룸은 꿈을 키우고 도전할 수 있는 독립의 공간이었으며, 가족과 함께한 아파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쌓아가는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집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혜의 공간입니다. 노후 주거의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원으로, 누군가는 아파트로, 또 누군가는 그대로 머물러도 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요. 전원주택도, 아파트도, 자녀와의 동거도, 실버타운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 있고 싶은지였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연결을 원했고 안전한 환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근처에 작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연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편의성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과의 시간을 원하고 어떤 분은 독립성을 원할 수도 있죠. 그 모든 선택이 다 옳은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연결감. 이 세 가지가 확보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전함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포함합니다.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 안전한 환경과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편리함은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 등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최고의 노후 주거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집을 나서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체조를 하고 이웃들과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오래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이다. 집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삶을 담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화려한 그릇이라도 그 안이 비어 있다면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사랑과 웃음,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말처럼 집은 재산이고 투자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집은 삶의 도구였습니다. 나의 일상을 지탱해주고 나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나의 일상을 지탱해주고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집이 나에게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이 찾는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으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집은 그런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저의 작은 집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그리고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내일도 꿈을 꾸며 우리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